자, 이번 차시 내용은 우리 술세 51페이지에 위법 지출의 송금성 여부라는 주제를 한번 볼게요. 위법 지출의 송금성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또 쪼개진 물음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다 싶고요. 위법 지출은 일단 법을 어긴 지출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송금 인정해야 될까요? 이거 학설이 좀 나뉘고 있죠. 학설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 약간 이제 논거로 쓰라. 논거들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학설 내용을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주로 하는 얘기들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법 지출에 관련해서 송금성 여부에 관련한 학설의 태도는 일단 학설에서는 긍정설이 있고요. 위법한 지출도 송금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 자, 긍정설이라는 거의 주장의 논거는 뭐냐? 일단 위법한 지출이 나갔다? 지출했잖아. 그럼 송금의 개념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순자산 감소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학설에서 학자들이 이제 우리 법인세는 입금 송금에 대해서 순자산 증가설을 가지고 판단하되 입금 송금이 아닌 것들은 입금 산입 항목, 송금 산입 항목으로 열거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얘가 순자산 감소가 일단 있었고 그리고 송금 산입 항목이 있냐? 열거된 게 있느냐? 열거된 게 분명히 있죠. 위법 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열거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학설에서. 그래서 열거를 일일이 다 해놓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기본 논리에 합당하기 때문에 송금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논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순소득 과세예요. 첫 번째가 송금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순소득 과세. 자, 위법한 소득은 과세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키워드 뭐야? 위법 소득을 과세하는 키워드는 귀속. 귀속. 국세기본법의 귀속이란 말 있죠? 자, 귀속은 정당한 권원 수반을 묻지 않는다. 권리자가 목적물을 지배, 관리, 향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게 정당한 권한을 수반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귀속된 걸로 보아서 과세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정당한 권리 원인이 없어요. 위법적인 거니까. 그렇더라도 위법 소득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 위법 소득이 과세되는 판에 그죠? 법을 어긴 소득 과세하고 있는 거 맞죠? 법인세법은요. 순자산 증가설이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위법 소득도 과세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입금산 항목 열거돼 있나요? 열거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 소득은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로 가게 되면요. 그때는 당연히 열거주의니까 소득세는 거기 열거된 걸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 같은데 5가지 열거돼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적법 불법 고려하지 않는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열거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금 우리가 과세하고 있다 이거죠. 위법 소득을. 그럼 이에 대응해서 위법한 지출도 송금으로 인정해야 순소득 과세에 대응해서 맞다는 거죠. 그죠? 이런 논거를 피면서 긍정설. 그다음에 위법 소득은 위법 지출은 송금으로 보지 말자. 부정설. 법을 어긴 지출은 송금 인정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송금의 정의를 봐라. 송금의 정의. 송금의 개념을 아까 주장했다면 여기는 반대로 송금의 정의를 주장할 정의. 송금의 정의는 일반 용인되는 통상적이다 알고 되죠. 사업 관련 지출, 사업 관련 지출로서 일반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잖아요. 송금의 정의에. 그래서 통상성, 인정되는 법을 어긴 거는 법에 정한 어떤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한 법을 어긴 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겠지. 통상적이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송금으로 보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법 행위를 조장하게 된다. 법을 어긴 것도 송금 인정해주면 법에서 송금도 인정해준다. 그럼 법을 어기는 행위를 어떤 장려하는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합법적인 지출조차도 업무 추진비라든가 등등 한도 따져갖고 부인하는 게 있는데 합법적인 것도 그런데 위법적인 걸 인정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장의 논거를 피고 있고 긍정설, 부정설, 학설이 맞서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판례에서는 뭐예요? 긍정설 입장을 취해요. 송금으로 본다. 다만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 질서를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때는 송금으로 보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지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상을 좀 반영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사회 질서를 심히 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사례별로 판단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판례 긍정선의 논거를 그냥 갖고 와서 열거돼 있지 않다. 송금 산입 항목으로 그죠? 순소득 과세 이렇게 돼서 등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금 인정을 한다. 사회에서 심히 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관련 사례로서 몇 가지만 넣어놨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물 같은 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조합원 시공사 선정할 때 불법 청탁을 했다. 이런 것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리베이트 비용 같은 것들도 공정 경쟁 같은 것들 이제 무시하고 리베이트를 주고 하는 것들도 사회에서의 반하기 때문에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판례의 태도가
사회 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의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거에 대다수 것들을 보면 사회 질서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강화가 돼 있고 점점 이제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의 인식이 더 되다 보니까 대다수가 쪼금의 어떤 위법적인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 빗대본다면 다 심히 반한다, 심히 반한다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송금을 안 본다라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예들이 쭉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담합사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의 예로 출제가 되면서 요런 주장의 어떤 논거를 학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시오라고 한다면 요런 얘기 쓰면서 답이 없을 거야. 지금 요거는 답이다라고 돼 있지만 판례의 태도가 이렇게 해서 결론적인 얘기를 좀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쓸 때는 그냥 이거는 사회에서 위반한 거고 등등 하기 때문에 송금을 안 본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요런 게 판례 태도다라고 보시고 사례에 빗대 본다면 이게 사회에서 심히 반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다면 송금으로 보지 않는 게 맞고 심히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때는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당 간에 좀 갈라치기로 해서 쓰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결론적인 얘기를 내라고 교수님이 생각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 다 판단의 근거를 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점수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샷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